일단 규모는 좀 상당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블럭에서 이렇게 쭉 와서 여기까지 예상한 것보다는 그래도 약간 규모가 있네요. 내부 시설은 그럼 어떨지. 비가 조금 내리기 시작하는데 규모가 상당해요. 뭐 최대다 뭐 이런 말 나올 만한 것 같아요. 주변은 뭐 별거 없습니다. 여기 다 보시면 높은 건물이 하나도 안 보이시죠? 그래서 요 주변 일대는 아무래도 조용하죠. 원래 좀 외진 곳이었어요. 참고로 뭐 농수산물센터 있는 데가 번화한 곳은 많지 않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확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락동 농수산물센터가 그 주변이 이제 번화한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다. 여기도 트레이더스 어떨지 궁금 반 호기심 반. 노브랜드하고 스타벅스가 앞에 있네요. 이제 다 신세계 계열이죠.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하고 가야 되나? 일단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하고 본격적으로 좀 돌아볼 텐데, 오른쪽에 스타벅스, 왼쪽에 노브랜드 있는데, 야, 이벤트 존에 자동차 존이 있네요. 이야, 이거는 파격적이죠. 기존에 못 보던 패밀리카인데, 기존에 제가 이제 트레이더스에서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걸 입구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노브랜드, 주에는 이제 노브랜드 버거, 자주.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이제 트레이더스의 쇼핑몰이 굉장히 멀티화하고 고급화한 것 같아요. 크지는 않고 다이소, 탑10, 그리고 다이소도 요즘에 이제 좀 업그레이드를 하죠. 서브텐, 음식점, 각종 기본 구성의 쇼핑몰 구성은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이 나오고 저쪽이 들어가는 쪽이구나. 이거는 이제 놀이네, 놀이. 아이들용 놀이 같아요. 익스트림은 아닌 것 같고. 챔피언 1250. 약국의 헤어샵에. 다른 쪽의 출입구군요. 자, 이제 트레이더스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스 9월점은 굉장히 논란과 이슈를 좀 끊임없이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지 포인트 좀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일단 첫째, 뉴스를 검색해보면 뭐 역사상 최대 매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9월 매출은 30억 원을 넘어서며 오픈 첫날 역사상 최대, 단일 매장 최대 매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검색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규모는 뭐 기존의 마곡이나 제가 보기에는 공간적인 것, 느낌은, 체감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캐셔가 17번까지 있는 걸로 봐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토요일 저녁 시간대거든요. 7시 좀 넘었는데 뭐 저 기대 많이 하고 왔습니다. 지금 저녁 시간대라 이렇게 없나요? 그 다음에 샵앤샵으로 올영이 있고요. 올영이 보시면 간판이 굉장히 화이트 톤이죠. 샵앤샵으로 좀 죽였네요. 화이트 톤으로. 그 다음에 뭐 기존의 샵들도 남동상에 뭐 자파 같고, 플래트 저기도 안경샵 같고, 젤랏 그렇게 크게 특징 있는 건 없어 보이고, 저 안쪽에 가면 조금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트레이더스의 고유의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푸드코트가, 안쪽에 이제 푸드코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야, 여기는 지금 시간이 토요일 7시 20분이거든요 와, 사람 없다. 오픈하면서 너무 많이 사가셨나 봐요. 기대 이상 제가 너무 기대를 하고 왔는지.
그 다음에 MD 구성이 조금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면 여기서 지금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쭉 들어오는데, 그죠? 들어오자마자 뭐가 있어요? 가전제품이죠.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쭉 요동선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이시는 게 쭉 이렇게 가전제품이에요. 아시겠지만 가전제품의 특징은 좀 장시간 봐야 되고 상담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고민도 해야 돼. 그래서 오래 머물러야 되는데 들어오는 입구인데 이렇게 가전제품이 있다는 건 정체되거나 제대로 못 보고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판매가 저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내부 구성이 MD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왜 요즘은 워낙 그 오랜 시간 그 서구 유럽에서부터 많이 넘어왔고 판매 샵에 동선에 따른 상품 진열 MD 구성은 이제는 전문화 특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성을, 그러니까 소비자의 동선을 어떻게 잡아야 어디에 어느 물품을 배치해야 판매가 좋다. 그게 이미 많은 보고서와 논문부터 자체적인 것들까지 또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러니까 쇼핑몰을 어떻게 구성, 레이아웃과 동선을 어떻게 잡아야 판매가 좋은지도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수업 때 이제 들어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되고 기본적인 것들이 이미 다 숙지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그들의 세계에서. 근데 대학원 교수님이 이제 건축 쪽을 들어왔을 때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이제 같이 보고 여러 가지 해보는 것들도 있었는데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SS 신선식품은 그렇게 안 크네요. 그 다음이 냉동, 축산, 해산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죠. 뭐 그렇게 크고 잘 돼 있거나 뭐 특별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신선식품이 작다는 건 뭘 뜻하냐면 여러 가지 크게 다른 곳과 다르지 않다. 이벤트 존인데 자동차 기아인가? 아니네요. 이벤트 존인데 이렇게 차량을 자체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여기가 주고객층을 가족으로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앞에 아까 이제 기아 자동차 이벤트 존 PV5인가 있었죠. 전기차로 패밀리카. 여기도 지금 카니발 세대를 배치해서 여기 전시차 계약 완료가 됐네요. 패밀리카 이제 내부적인 것들의 카시트부터 하이리무진 형태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패밀리카, 그러니까 여기 주고객층을 패밀리카로 보고 내부적인 차량을 자체적으로 세팅을 다 해서 기아의 자동차를 하는 걸로 봐서는 여기 주고객층을 아마 그렇게 잡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시차도 판매했다는 건 기대 이상으로 좀 판매가 좋고 요즘이 이제 아웃도어 캠핑을 비롯해서 아웃도어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카니발 같은 차들이 저도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세단이나 SUV보다는 이런 카니발 같은 차가 한 대 더 있었으면 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세단 밟는 걸 좋아해서 세단을 몰고 다니는데 여기도 좀 그거에 맞춰서 이벤트 존을 빌려서 나왔는데 요거를 이제 카니발 같은 가족 패밀리카로 했네요. 요게 마곡 트레이더스하고는 좀 달라 보입니다. 마곡 트레이더스 때 제 기억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그때 다르지 않았거든요. 왜? 너무 엉뚱맞았어요. 거기 캐릭터 같은 것들이 샵이 있었었고 그래서 그쪽은 좀 너무 엉뚱하게 왜 이런데 건담 같은 것들에 그런 게 있길래 이런 캐릭터 샵이 이런 트레이더스 같은 곳에 맞을까? 마곡 트레이더스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뭐가 많습니까? LG 타운이 있고 국내 굵직 기업 최대 재벌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고소득, 그다음에 거기에 대기업들 많죠. 그다음에 거기가 세션형 오피스가 되게 많아서 IT 창업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30, 40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자기 소비, 자기 만족, 욜로, 자기 소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전시차 판매 완료됐는데 9,300짜리가. 그래서 거기는 이제 남성의 고소득 전문직의 남성이 많기 때문에 마곡은 특징을 이제 타겟으로 한 제품군을 구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에 내부의 구성을 이제 어떤 타겟층을 상대로 이벤트 존을 만들 것인가 해서 3, 40대에 성공한 고소득층의 남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캐릭터 샵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했다면, 여기는 9월은 밖에도 기아 자동차에서 패밀리카 전기차를 했고, 내부에서도 튜닝 샵에서 이렇게 카니발로 한 걸로 봐서는 가족 나들이 객을 주로, 아니 가족층을 주로 하는 소비 계층과 그 주변에 그 구성이 돼 있고, 다른 특징은 없다. 가족층들이 와서 소비하거나 가족층들이 주 고객층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한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전시차 지금 2대가 판매가 된 것 같아서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트레이더스를 자주 가는 편이죠. 코스트코는 자주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이제 국뽕이라고, 기왕이면 우리 거 사주자. 물론 뭐 코스트코가 메이드 인 해외에 굉장히 장점들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수입되는 것. 그래서 그 맛에 가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는 뭐 제가 조금 뭘 가리는 걸 잘 안 하는 편이다.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하고, 뭐 이것저것 뭘 조금 더 좋은 거, 좀 더 괜찮은 거 이런 거 저 없어요. 그냥 뭐야? 대충 뭐 이것저것 뭐 그게 이거고 이게 저거 아니야. 저는 이런 사람이라. 그래서 트레이더스는 뭐 저렴하죠. 저도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가는 편이라 큰 특징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존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그 다음에 튜닝 회사들이 이렇게 좀 두 군데가 나와 있다는 게 9월이 갖는 상징성과 의미.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9월에서 신세계가 쫓겨나다시피 물러났지 않습니까? 롯데한테. 그것을 재입점할 때 얼마나 그 각오와 다짐을 했겠어요. 그래서 심기일전해서 이를 갈고 들어왔을 텐데, 일단 그러면 뭘 깔고 가? 규모는 깔고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 구성도 굉장히 파격적인 것들과 다양한 것들로 해서 롯데를 매출로 눌러보겠다는 이런 의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날 매출 뭐 30억이니 20억이니 전국 최대 매출을 찍었다. 이런 게 아마 그런 것과 연관돼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신세계로서는 절치부심한 게 성공했다. 그죠?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농수산물센터 위주 그 주변에 그것을 롯데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트레이더스를 누를 만한 빅마켓 거기 옆에 설마 그러진 않겠죠. 근데 또 모르죠 뭐. 빅마켓 같은 거 왜 그러냐면 롯데가 이제 판매를 다시 심기일전 하겠다 그래서 그 롯데 신동률 회장인가가 롯데 백화점 회장으로 취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죠 뭐. 빅마켓 다시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급형 쇼핑몰도 스타필드에 대적하기 위해서 수원점을 필두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할인점도 빅마켓 다시 추진해야 될 거고, 온라인도 지금 굉장히 고민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보고 있으니까 여기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트레이더스가 전국 최대를 찍었다. 용납이 안 되죠. 왜 9월은 이제 롯데가 장악했다 그랬는데 다시 신세계가 들어와서 롯데 백화점을 퇴색시키고 트레이더스가 탑으로 올라서면, 그러기에는 근데 이게 쇼핑몰이 너무 약해요. 샵앤샵 쇼핑몰이 너무 약합니다. 구성이 조금 더 컸으면 어떨까 싶은 게, 그래서 3층으로 구성해서 2층에는 쇼핑몰을 좀 넣어주면 어떨까. 이마트 타운 형태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단층으로 돼 있는 거지만 복수층으로 이렇게 돼 있는, 면적이 작은 데는 건폐율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게 된 데도 있기 때문에 여기 셀프 계산대도 작네요. 전체적으로 손님이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계산대 한참 피크 때 계산대 생각을 해도 셀프 계산대가 크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근데 매출이 큰 건 그러면 내점한 고객의 객단가가 높다는 거죠.
구성 품목들의 소비라든가 품목들이 저가형보다는 고가대, 중가대, 저가대 골고루 판매가 잘 된다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들어가는 입구에 이 전자샵은 의외예요. 왜 들어가는데 전자샵이 있으면 정체되거나 잘 안 될 텐데 왜 이걸 이쪽에 했을까? 그러면 이런 고가대 전자제품 판매는 주력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있으면, 그죠? 이게 이제 주말에 피크 때 이렇게 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앞에 이제 정체돼가지고 트러블 일고. 그래서 이런 구성을 잘 안 하게 되는데, 그럼 여긴 빨리빨리 지나가고 여기에 대해서 상담과 머무는 시간이 적게 되고, 그럼 판매가 잘 안 되게 되고, 이런 고가대, 중고가대 제품들이 자주 판매가 안 된다는 건 의외인데, 판매가 굉장히 액수가 전국 최대를 찍었다면 이런 게 많이 팔려야 되는데, 여기 주말인데 지금 주말 지금 7시 반 좀 넘었는데 이렇게 한가해요. 이거 아이러니한데 조금 몇 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그 다음에 그 매출이 오픈빨인지 계속 잘 나올 건지, 요거는 좀 모순된다. 뭐 제 예상대로 이제 입구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에 만약에 오늘 사람 바글바글 몰린다 그러면은 이거 여기 트래픽 일어나요. 트래픽. 그 다음에 다른 점에 비해서는 특징이 없고 이벤트 존으로 안팎으로 자동차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의 매출로 전체적인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내부적인 것들은 평이하고 그런 자동차들이 잘 판매되면서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효자로 등극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합니다. 이 정도 구성이 돼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플랫폼이 여기와 비교를 다시 한번 6개월이 지나서 이제 한 10개월 돼 갈 텐데, 마곡과 비교를 해서 또 장단점과 차이를 영상을 조만간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9월 트레이더스 현장에서 홍 소장이었습니다.